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상승했고 특히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네, 여론의 흐름으로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 전망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51.7%,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 득표율 51.6%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예. 부정평가는 또 42.3%로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교 안보 행보에 따라서 좀 지지율이 상승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역시 또 지역 행보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또 인천, 또 시장도 방문했었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행보를 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간으로 보면 제주 돌고래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논란이 있었던 월요일 날은 좀 낮은 수치로 시작을 했었는데 50.5%를 기록했었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이 타결된 화요일 날은 52.9%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들어서 김무성 대표 사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52.1%로 떨어졌다가 또 금요일 날은 수류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50%대를 5일 연속 기록한 거는 1년 2주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주 연속 상승세. 일간 지지도에서는 조금씩 주춤하는 구간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외교 행보, 그다음에 안보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10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역 행보를 하면서 많은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물론 그 수요일 주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지지율이 주춤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발 물갈이설 등 이제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또 행보로 비춰지면서 약간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세가 이어진 적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 때 지지율 51.6%보다 상회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죠. 51.6%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아무튼 8월 셋째 주부터 40%를 넘어섰다가 지난주부터 50%를 지금 계속 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당시 지지율을 상회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특별한 어떤 반전 모멘텀이 없을 경우에 지지율이 점차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어떤 탄력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쌍끌이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이슈, 외교 안보와 북한 이슈가 동시에 호재로 작동되면서 지지율이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 후발 효과로 이산가족 상봉이 어느 정도 타협되었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경제 효과라든지 통일 외교와 관련된 협력 관계도 점쳐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대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에서 어떤 반전 모멘텀, 이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이 중간 지점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금융실명제로 반전 모멘텀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반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국외 요인으로 이 반전 모멘텀을 찾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남아있는 과제는 이 노동개혁 부분도 세부안과 관련돼서는 좀 남아있지만 대타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임기 후반기에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유형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여야 정당 모두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산가족 상봉 대타협 소식이 있었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이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견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45.6%로 0.9%포인트 상승했고요. 새정치연합도 26.4%로 0.8%포인트 상승해서 2주 연속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었는데 그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에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파문이 불거지면서 좀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또 재심 투표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상승하는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반사 효과, 지지층 결집.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도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5%에서 소폭 빠진 3%를 기록했었는데 아무튼 양당 중심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양당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이제 내홍이 깊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꺼내든 이제 재신임 카드가 이제 시끌벅적했었는데 이게 여론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신임이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지지층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더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데 예. 핵심 지지층의 경우에는 당의 어떤 절대적인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재신임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인식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지지층에서만큼은 예. 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 26.4%라고 하는 지지율이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예. 뭐 큰 반등은 아니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금 재신임 국면이 반영된 결과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핵심 지지층의 결집 현상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직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본부장이 있는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직접 조사를 한 건데요. 하셨으니까 네. 예.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핫한 어떤 시기에 조사가 된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전체적인 결과는 이 사퇴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 네. 절반에 가까운 47%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1.9%, 모른 모응답이 21.1%로 나타나는데요.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1.8%, 1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61.8%는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28.3%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었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는 연기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시되었다면 꼭 이대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새누리당 아닌 또 중도층도 아닌 무당층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만 놓고 조사가 실시됐더라면 오히려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이런 어떤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거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그렇다면은 이 재신임 여부에 대한 이 문재인 대표의 이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연기가 된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더 하나 재미있는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신임을 물어서 만약에 났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로 바람직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누가 이끌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도 물어보았는데요. 네. 이 문재인 현 대표입니다. 23%. 예. 이 4명 중에 1명 정도의 응답이었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12.4%, 안철수 전 대표가 11.2%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5.5%가 앞으로 당을 이끌어갈 인물도 이 문재인 대표다. 예. 45.5%였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라는 의견은 8.9%, 예. 안철수 전 대표라는 의견은 13.9%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상당히 이 문재인 현 대표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여론의 흐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결과와 전체 국민들 그리고 무당층의 결과, 중도층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아까 사퇴해야 한다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확장성, 앞으로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는 현 문 대표 체제가 상당히 제약이 뒤따른다라는 것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이 광주 전라 쪽에서의 의견은 사퇴 부분에 대해서 또 온도차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민심에서는 40.1%가 사퇴해야 된다로 나타나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39.7%의 오차 범위 내 조금 높지만 아주 팽팽하게 광주 전라의 민심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은 점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재신임 여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당의 내용은 완전하게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야권의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깊어지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신당 창당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런 뭐 전망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지를 좋은지 물어봤는데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네. 본부장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11시 20분쯤 그러니까 예. 3, 4분 전이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이 이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지난달이었죠.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한 것이 좀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총선 필승 이 말을 외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이게 이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탄핵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또 함께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오늘 오후에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달에 이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이른바 총선 필승 발언으로 이제 무리를 빚었던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조금 전에 이제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뭐 여론의 추이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예. 또 지난번 대구 물갈이설 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청와대 이제 관계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또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또 최경환 부총리도 마찬가지죠. 연말쯤에 소폭 개강이 예상이 되는데 또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데 신당 창당 부분은 좀 시간상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저희들이 매주 이 시간에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야 대표 모두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모두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두 분 다 모두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11주 연속 1위는 차지했는데 지난주에 2%포인트 하락한 21.1%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많은 기자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일간 추이를 보면 이제 이 보도가 나갔던 게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은 많이 빠졌다가 금요일 날은 낙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기존 지지층이 위기의식에 의해서 좀 결집한 양상도 좀 있었기 때문에 동정론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주 연속 하락해서 21.1%를 기록했고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때문에 지금 많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하락했던 곡선을 좀 상승세로 돌이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해당 언론사와 또 네티즌들을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1.8%포인트 오른 16.7%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역시 당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13.9%를 기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은 0.6%포인트고 주후반에 갔을 때는 지지율이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역시 결집 현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얼굴도 오랜만에 보이네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결국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정치인이 유승민 의원이었었고요. 대구 물갈이설의 아무튼 핵심 인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처럼 반등하면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몸과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그 두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내심을 토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약사 대부께 저를 비롯해서 아까 우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들에게 오늘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다 아프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당대표 순환 시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상당히 또 악재로 작동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연찬회에서 와서 했던 발언으로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는 향후 이것이 정쟁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래도 국민 여론상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당 내외 또 가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악재로 겹쳐지면서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상당히 어떤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당 대표로서의 좀 굳건한 위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예.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겨졌던 이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도 어떤 정치적인 일격을 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서 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두 당 대표가 정말 순환 시대 이런 말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말이죠. 뭐 지난주에 어떤 인물 이미지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다른 인물은 이미지가 떨어졌는지 알아보는 업 앤 다운 코너인데요. 한 주간 정치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선정한 이번 주 업 인물 누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올라갔네요. 네, 업 그렇습니다. 인물로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이번 지지율 면에서는 뭐 이번 주에는 상승을 못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모처럼 그 5%대 지지율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역시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 혁신위의 지금 행보에 대해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고 현 그 대표 체제를 지금 부정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다시 지난 대선 때처럼 도전장을 내세우면서 많은 그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업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201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그 대등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와.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개혁 혁신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은 그런 한 주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절박함입니다. 2030 본인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지율도 나타나지 않고 특히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에서의 지지율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운데 혁신에 대해서 정말 돌직구를 던진 이 부분이 존재감을 상당히 부각시킨 점 때문에 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한 안철수 전 대표 업 인물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선정된 다운 인물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네요. 그렇습니다. 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면서 사실 뭐 이 사건은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물론 이제 작년에 재판의 결과는 작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갑작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모처럼 당청 지지율이 지금 그 허니문 기간으로 또 굉장히 그 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었는데 아무튼 2주 연속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다운 인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결백함을 보여줘 문제는 가족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분이 본인이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슈가 집중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악재로 작동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난 한 주가 정말 잊고 싶은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다운이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 흐름 알아봤는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